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8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와 신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매입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우리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서 했죠. 자,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다. 자, 필요지식을 보겠습니다.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입을 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출에서 영세가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가 12번이었잖아요. 그 유형이. 그런데 매입은 52번이 영세 매입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을 한번 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1번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수출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부품을 사야 되죠. 그 부품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수출용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부품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은행에서 수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국 신용장을 발급해서 거래처 공급자인 주식회사 한성에 주게 되면은 주식회사 한성이 이것을 유형을 12번 영세 유형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와 같이 발급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이 없게 되는 거죠. 매입자인 우리에게도. 자, 이것이 52번 영세 매입이다 하는 거죠. 수출을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 이 부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수출용 원자재, 부품을 수입할 수도 있겠네. 이 부품 자체를 수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1,400만 원의 전자부품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날짜가 8월 4일입니다. 그렇죠? 자,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2100번 세무전자의 매입매출 전표, 날짜는 8월 달로 열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8월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날짜가 4일 날짜다. 4일이죠? 자, 유형은 매입의 영세이기 때문에 52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2번 입력하시고요. 자, 품명에다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전자부품이라고 쓰시고 수량 없고 단가 없어요. 공급가액 1,400만원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명은 공급자를 써야 되죠. 한성이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죠.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하셔야 됩니다. 자, 분계는 밑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분계가 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샀으면 2번 분계하시면 되죠. 외상 분계가 2번이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전자부품이니까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네. 그리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의 원재료.
그래서 이 전자부품으로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니까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출할 거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가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느 부분에 기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명령 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에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검색을 해보세요.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반영하라고 예 하시고 매입 쪽에 가면은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6,350만 원인데 부가세가 635만 원이 아니라 495만 원이죠. 왜 10%가 안 되느냐면 방금 1,400만 원짜리 영세율 요 한성거 요 부분이 세금이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0원이죠. 그러니까 요게 10%가 정확히 안 되는 거죠. 그게 반영이 돼서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음은 매입매출 아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반영됐는가? 그걸 꼭 보고 가야 되죠.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시고 새로 작성을 하도록 저장된 거 여기서는 불러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해주시고 저장을 안 했으면 새로 작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입에 관한 것을 하고 있죠. 이 매입세액에 관련된 거. 네.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이죠. 세금계산서 수치분. 네, 거기에 여기 일반 매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일반 매입. 우리가 매출에는 영세를 따로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매입에서는 영세 따로 없어요. 그냥 세금계산서는 전부 과세 매입이든 영세 매입이든 요 10번에 포함이 된다. 여기 10번에 있는 3,350만 원을 클릭해 보면 여기 역추적란에 영세 한 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세가 1,4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 여기 클릭하면요 오른쪽에 세부 내역이 보여요. 역추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내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세 매입 52번의 유형의 건을 하나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거기 수행 결과 나와 있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음은 8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면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자, 그렇죠. 우리가 면세 재화를 매입하고요.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러나 면세 재화를 매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을 했을 때는 아예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계산서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계산서야 5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의 유형을 선택하면은 계산서 합계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연결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면세 매입이 과표에 집계가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령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기 종이 계산서가 뭐처럼 나왔어요? 그러면 전자란을 1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앞에 전자라는 부분이 없죠. 그냥 계산서는 종이 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분계를 혼합 분계해가지고 대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해야 되겠네요. 자, 거래 날짜 8월 5일 겁니다. 자, 입력할까요? 거래 날짜 8월 5일. 매일 매출 전표에 8월 5일. 자, 재경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면세죠. 53번입니다. 53번. 자, 품명에는 그대로 써주는 지출 증빙 실무 교육. 수량 단가 없을 거고요. 금액은 70만 원. 자,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 자, 전자세금란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니까 0번 또는 방향키로 그냥 비워두고 가셔야 돼요. 자, 분계는 계산서 밑에 보시면은요. 아까 설명에서 나왔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3번. 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원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을 하면요.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 비용은 교육훈련비입니다. 자, 교육훈련비도 생산부 직원들을 교육했으면 제조원가인 525번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 생산부가 아닌 영업부나 관리 쪽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했으면 825번 판매관리비 교육훈련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82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 대변이 되겠고요. 253번 죄송합니다. 미지급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70만원. 그리고 탭을 누르셔가지고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를 고쳐 주셔야 된다. 한국은행으로 고쳐야 돼. 이렇게. 네, 이게 보통 이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말이죠. 계정 과목 보통예금인데 이거 거래처 안 고치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표하고 좀 다른 점이죠. 일반 전표에서는 계정 과목 바로 옆에 거래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챙기고 하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는 양식이 좀 달라요. 차변, 대변, 그 다음에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래처를 그냥 자동으로 반영된 걸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한국은행 보통예금 요거 코드 꼭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반영된다고요?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반영됐는가를 확인해 보자. 자,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계산서 합계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봅시다. 자, 매입이니까 요 밑에 나와야 되고요. 밑에서도 이건 전자가 아니고 종이니까 전자 외에 이렇게 집계가 돼야 됩니다. 네, 전자 외에 70만원 집계되셨죠? 확인됐죠? 자, 계산서 합계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부속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면세는 과표에만 표시되죠. 그래서 과표 여기 눌러보시면 아래에 면세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안에 여기 85번에 계산서 수취 금액 70만원 하고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어디에 안 나올까요? 85분. 전표는 입력이고요. 조회 눌러는 다음에 아니요 해가지고 이거 다시
같이 한번 재작성을 해봐요. 네, 해결됐죠? 이제 이 메뉴를 조회한다든가 이럴 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뭔가 제가 얘기하면서 하는 동작하고 여러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 동작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질문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재경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해 왔을 때 메인 매출 연표에 어떻게 전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공부했습니다. 자, 수행 결과 그 밑에 확인되는 거 우리 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건 매출에서 했었죠. 17번 가과. 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치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입한 거죠. 그래서 57번 유형이 됩니다. 카과 매입. 그리고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61번 현과 매입. 그래서 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은 57번, 61번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매출을 입력할 때 현 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건별을 공급가액이 아니라 합계 금액을 입력했잖아요. 공급 대가. 여기 매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거래에서도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만 입력하지 말고 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에 합계를 입력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네,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죠. 굳이 일반 과세자로부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과세자가 아닌 세금 기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과세자가 무슨 과세자가 있죠? 간이 과세자가 있죠? 간이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한다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이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렇게 일반 과세자로부터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며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네, 이거. 우리가 매출할 때는 뭘 작성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발행집계표. 그런데 매입은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합계표. 수령합계표. 뭐 명칭이 요 발행이냐 수령이냐 그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속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업이나 이발소나 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이나 입장권 사업은 제외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일반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객운송업 중에서요, 전세버스는 해당이 됩니다. 여객운송업 전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버스.
그런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거래 입력 시 유의사항.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수치거래 입력할 때 이런 사항 좀 주의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입력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일반 전표로 가세요 그랬던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다음,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네. 불공유형. 예를 들어서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인 어떤 자동차 정비업소인데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우리 회사 승용차에 타이어 4개를 전부 교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8만 원 그것을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신용카드로.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에 해당이 되죠. 승용차니까. 그러므로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거예요. 일반 과세자 거라 하더라도. 접대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 요건은 자, 첫째,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로 열고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네. 면세사업자 거는 당연히 면세사업자 거는 아예 뭐예요? 세금이 없는 건데 뭐 공제받을 수가 없죠. 근데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요 앞에 문제에서 계산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죠. 아까 열거됐던 거.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말아라. 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네, 접대비 관련된 거,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거. 아까 뭐 승용차 타이어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이런 것 등은 여기 공제되지 않는 것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입력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보죠. 지금 수행 내용에 자료가 1, 2, 3, 두 개가 있군요.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가 일반 과세자래요. 구입하고서 BC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자, 문구용품은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마트가 일반 과세자입니다. 따라서 이건 매입매출전표에 57번 카과 매입으로 입력을 하고요. 공급가액에다가는 요 합계인 66,000원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홀스 기획 일반 과세자인데 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자, 홍보용 전단지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죠. 네, 회사 경비입니다. 접대비 아니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일반 과세자 거니까. 그래서 22만 원이네요. 공급가액에다가 22만 원 입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할까요?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매입매출전표에 8월 6일. 자,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이에요. 이게 57번입니다.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가 이게 어느 카드사인가요?
BC 카드 앞에 맨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품명에는 문구용품이라고 써주시고. 자, 수량단가 없는 거고요. 공급가액에다가 66,000원을 입력하시라. 66 플러스. 여러분 이런 그 매출 전표에서요. 이 그 동그라미를 정확히 세지 못해 가지고 66,000원하고 66만 원 이런 것을 헷갈려서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은요. 그 문제 틀립니다. 금액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점이나 이런 게 없어요. 66,000원을 66만으로 넣었다. 그건 뭐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금액은 매우 중요하니까 숫자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강남마트입니다. 강남 전자세금계산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로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카드로 샀어요. 그러면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네, 미지급금 제대로 됐네요. 자, 카드로 사면 BC카드에 빚을 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BC카드 거래처로 미지급금 66,000원. 자, 차변에는 매입세 공제 6,000원 받아야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자산. 자, 원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문구용품은 뭐로 바꿀까요? 소모품비로 바꿔줍시다. 소모품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니까 830번 판매관리비로 바꾸겠습니다. 문구용품이다 그러면요. 소모품비 아니면 사무용품비예요.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사무용품비에 800번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거래처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소모품비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아무 말도 없는데 코드가 800번대 소모품비도 있고 800번대 사무용품비도 있더라. 둘 중에 두 개 다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나오면 그건 두 개 다 맞는 걸로 채점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삼일전자의 사무용품비가 800번대 코드를 지워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예, 여기서 이제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비로 바꾸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또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BC카드로 제대로 거래처가 처리되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입력하고 부속서류 확인해 볼게요. 자, 그 옆에 있는 거 현금영수증을 날짜가 며칠인가요? 날짜가 현금영수증 날짜는 8월 7일입니다. 자, 여기다 7일 입력하시고 과세인데 과세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의 매입은 61번 현과입니다. 61번 유형으로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고 품명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홍보 전단지를 제작했다 이거예요. 전단지 제작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셔라. 220 플러스. 네, 거래처는 홀스. 전자세금은 이거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가시고, 자,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해서 현금영수증 받은 거니까 분계를 1번 현금 분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원재료부터 고치고 확인하겠습니다. 전단지는 원재료가 아니고 홍보용 전단지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한다. 광고 선전비. 적합한 것이 이겁니다. 광고 선전비. 자, 출금전표 두 줄로 완성이 됐는데 첫 번째 줄에는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두 번째 줄은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네. 자산 증가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건의 61번 현과와 57번 가과를 입력했는데 부속 서류가 무엇이 있느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속 서류가 이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의 값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클릭해 볼까요?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세요. 자, 넘어왔죠? 사업용 법인카드 6만원짜리 강남마트 거 넘어왔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홀스기획 거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저장해 두면 되죠. 네, 저장 단추 없는 것은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됐느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상단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서 재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매입 공제받을 거니까 매입안에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14번에 해당이 되죠. 여기 14번 26만원에 26,000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만원과 20만원이니까 26만원 맞죠.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역추적란에 이와 같이 신용카드 6만원 현과 신용카드에 해당이 되는 이건 현금 영수증을 말해요. 여기 현과라는 건 20만원 이렇게 해서 26만원에 26,000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전표 입력된 것을 가져온 거고 밑에 있는 것은 부속 서류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속 서류에 있는 것과 이 전표 입력된 것이 서로 일치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역추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제인가요? 네, 쭉 보니까 한 자리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출력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이거 똑같이 지금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 결과를 다시 보시면 우리가 처리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했죠. 자, 다음은 10번째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우리가 원재료라든가 상품 같은 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수입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가 사는 걸 수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냐면요, 그 통관하는 절차를 거치는 세관장이 발행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수입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이제 나중에 그 미착품이라고 하는 원재료 미착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분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수입세금계산서에 거래가 나오면요, 차분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하고 그게 과세표준이잖아요. 그것하고 실제 수입금액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 수입한 금액에 관세가 붙어가지고 과세표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다 관세며 뭐를 전부 붙여가지고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에 있는 그 과세 표준이 우리 회사가 수입한 금액은 아니니까 그거는 분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과세 표준 가지고 분개해서는 틀린다 이런 말입니다. 뭐만 분개해요?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세금만 분개에 반영을 하라 이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래서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 실제 수익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이라는 계정으로 일반 전표에서 정리를 하면 돼요. 네. 시험 문제에서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하라 하면 되는 거고, 뭐 별다른 지시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유형을 55번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수익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보아라. 자, 1번 원재료를 수입했군요.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20만 원이고요. 관세가 200만 원이고요. 그래서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예, 그러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관세는 뭘로 봐야 돼요? 관세는 원재료로 봐야죠. 자,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예, 지금 방금 한 거 관세는 원재료로 하고, 예, 요 320만 원은 우리가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관세는 취득원가잖아요. 원재료 취득원가. 취득 시 들어가는 모든 세금 다 원재료에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예, 이거 세금과 국가로 하면 틀립니다. 관세는 원재료다. 그래서 다시 보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해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하라. 네, 보통 이렇게 나와요. 네. 자, 미착품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은 인천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운송 중에. 그게 바로 미착 원재료죠. 그래서 이 날짜가 지금 세관장의 요 8월 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계전액시산표를 봐서 재고자산의 미착 원재료가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봐서 이 건하고 일치하면은, 네, 지금 여기에 이 건하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미착 원재료를 대변에 자산 감소하고 차변에는 그냥 원재료로 대체시키는 분개만 해주면 됩니다. 복잡하죠? 자, 천천히 해봅시다.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8월 8일 입력합니다. 8월 8일. 자, 매입에서요, 수입 세금 계산서는 55번이에요. 55번 입력하시고, 자, 품명에다가 뭐라고 적어야죠? 원재료라고 적어야죠? 원재료. 예. 그렇죠? 원재료. 자,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거기 세관장이 발행한 거기 공급가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2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32 플러스 그러면 32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예요? 인천세관입니다.
인천세관. 자, 전자수입세금란에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니까 이거 1번 해야 돼요. 1번.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분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혼합분계. 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분계해도 되는데 현금 분계보다는 혼합분계. 예, 혼합분계.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 이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 매입세액이니까 자산 처리하는 거 맞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에 차변에 하나 더 넣습니다. 원재료 153번. 자, 아까 관세가 거기 설명에서 200만 원이라고 돼 있었죠? 예. 그래서 관세 200만 원은 원재료로 자산 처리하셔라 이거. 네. 자, 이제 대변에 전부 현금 지급했죠? 그래서 4번 대변에 101번. 현금이 얼마 지급했어요? 52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차대변 합계 520 딱 맞게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칫하면은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것만 회계 처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관세도 세관장한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관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관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원재료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가 된다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대변의 현금을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이 밑에 분계를 쉽게 이해하기도 좋고 정리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문제가 뭡니까? 미착 원재료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그랬죠. 이제 미착이 아니라 세관장에 이제 관세하고 부가세까지 다 내고 이제 통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 잔액시산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합계 잔액시산표. 자, 통관한 날짜가 8월 8일이죠. 8월 8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미착품이라고 있네요. 미착 원재료가 아니라. 네. 3천만 원. 3천만 원. 자, 미착품이 왜 3천만 원인데 왜 세관장은 공급가액을 3,200이라고 했느냐? 관세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32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과세표준은 미착품하고 다른 것이다. 예. 그 차이가 딱 관세만큼 차이가 나죠. 20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착품은 뭐예요? 미착품은 대변에 가야 되고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원재료가 와야 되죠. 그래서 원재료로 대체시키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한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열으세요. 그래가지고 수입 세금 계산서하고 같은 날짜인 8월 8일로 입력을 하십시오. 8월 8일 위에다 8일 넣어도 상관없죠. 자, 차변이 원재료입니다. 3번 원재료 153번 3천만원 확인하셨죠 아까. 대변이 미착품입니다. 미착품 168번 3천만원. 이런 분계 해주시면 돼요. 차변 원재료 대변 미착품. 그러면 이제 미착품은 제로가 되고 원재료로 미착품이 합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 이러한 레파토리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 문제가 이런 건을 해결하라고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유의할 사항이 좀 많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속 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에서 세로 불러오기, 오른쪽 상단에 세로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예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수입세금계산서도 전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인천세관 여기 반영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인천세관 거래처가 나타나면 잘 반영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조회, 상단에 있는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어디에 반영되냐면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라는 일반 매입에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금액이 지금 6,550만 원이잖아요. 여기 클릭해 보시고 요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수입 한 건 있습니다. 수입 한 건 55번 수입 반영됐죠. 일반 매입 6,550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5번 수입 유형의 전표 입력과 부속 서류, 그리고 일반 전표에서의 원자료 대체 분계,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유의할 사항, 여러분이 새로 공부할 사항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우리 2교시에는 이제 불공제 거래 내역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이 되는 거,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